당신의 연애가 매번 실패하는 이유.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나올까?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간관계가 깊고 풍요로운 사람일수록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잘 풀어내고 연애를 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간혹 주변에서 어떤 이들은 너무나 쉽게 연애를 하고 관계를 잘 해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그 사람이 연애를 하기 위해서 또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고 힘들어했을지 말이다. 풍성하고 깊은 관계는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올바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대하는 방식을 배우지도 못했으며 올바른 방법 또한 알지 못한다. 풍성한 인간관계는 사실상 정신적인 부분에서 결정된다. 즉,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풍성하게 가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만의 철학 또는 프레임을 설정하고 관계를 성숙하게 리드해야 가능하다. 당신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남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치관이 존재하는가? 당신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가?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당신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정직해야 한다. 솔직해져라. 용기를 가지고 진지하게 대답해보자. 당신이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당신이 연애에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인간의 심리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상대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욕망의 원리. 인간은 합리화를 한다. 즉, 투자한 것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합리화를 한다는 뜻이다. 이솝 우화의 신 포도처럼 말이다. 여우는 포도를 원했지만 얻지 못했다. 그리고 여우는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한다. 그래, 저 포도는 쉰 포도일 거야. 어치가 맛이 없을 거야. 이는 심리 방어 기제이다. 인간은 욕망이 좌절됐을 때 합리화를 통해 자신의 정신 세계를 지켜낸다. 연애에서도 이런 합리화가 자주 일어난다. 원하는 이성에게 차였을 때 분노하고 합리화를 한다. 대상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험담하고 미워하기 시작한다. 왜일까? 그래야 상대에게 거부당한 자신이 가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인간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게 된다면 성숙한 방식으로 관계를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자꾸 연애나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기 때문이다. 상대와 당신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산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발생되는 오해인 셈이다. 사람마다 호감 표현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그렇기에 속단해서는 안 된다. 상대 이성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매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당신의 제안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글쎄, 스케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당신의 제안을 뭉개고 흘려보낸다. 거부한 것도 아니고 제안에 수긍한 것도 아니다. 애매한 그림이 그려졌다. 그럼 의사결정권은 상대에게 넘어간다. 이는 주도권을 뺏겼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다시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한다. 짧으면 3일, 길면 12주 정도 기다린 후에 다시 역제안을 해야 된다. 아, 여기 가봤어? 여기 한번 가보자.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시간 어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제안을 하고 상대가 빠져나갈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것이 포인트다. 한번 약속을 잡으면 반은 성공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도권 전쟁을 하게 된다. 이는 남녀가 연애를 시작하면서도 계속 진행된다.
상대가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욕을 하거나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당신은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다. 관계를 포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지키고 나약한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이런 쓸데없는 자의식 과잉을 버리고 강력하게 상대를 원한다는 관심을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당신에게 끌려오기 마련이다. 즉, 상대방의 호감과 비호감의 표현을 속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상대의 반응에 맞춰서 태도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상대하는 그 사람은 범주화나 일반화를 통해 정해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상대의 마음을 100% 맞출 수 없다. 인간은 시시각각 마음이 변하며 좋았다가 싫었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연애는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당신은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바로 희소성과 일관성이다. 당신은 언제나 여유 있는 태도로 상대를 대해야 한다. 희소성은 여유에서 나온다. 당신은 썸녀, 썸남이 없어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타인이 없어도 행복해야 한다. 당신의 힘, 관심, 애정, 사랑, 용기 같은 가치들은 스스로 만들어야 내야 한다. 상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면서도 스스로도 멋진 거울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외적으로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정복으로만 진정한 유혹은 완성된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확고한 신념과 주관이다.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원하는 상대를 쟁취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의 유혹은 차이가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어떤 것일까? 바로 미성숙한 남자이다. 남자는 리드하는 종족이다. 이를 기억하자. 반대로 여성은 수동적이다. 그러나 여성은 은밀한 암시와 행동과 태도로 남성을 유혹할 수 있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여지를 주어 남성이 자신에게 끌려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탐색하면서 치열한 신경전과 프레임의 주도권을 가지고 싸운다. 이런 심리 저항 게임은 빈번하게 일어나며 실제로 이런 탐색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장기 연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심리 게임을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이런 걸 왜 하느냐고 불평을 한다. 그러나 이는 신뢰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자 게임임을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밀당과 심리적인 게임, 프레임 주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남자들은 이런 심리 게임에 취약하다. 상대 여성이 갑자기 태도가 변한다고 해서 당황해하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일단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상황의 동물이다. 분위기에 따라 호감이 생겼다가 일상의 피곤함에 치여 당신과의 관계도 포기하기도 한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상황이 재미있으면 함께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떨어져 있으면 즐거웠던 기억과 감정만 남는다. 그리고 착각하기 시작한다. 저 사람과 함께 하면 재미있구나. 또 같이 있고 싶다. 이런 감정과 기억이 남아 다시 만남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연애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로 진지해서는 안 된다. 항상 즐겁게 논다는 마음가짐으로 상대를 대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도 부담스럽지 않게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여성은 강한 심리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남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내는 행동을 반복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갑자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갑자기 호감을 거둬들이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 남성은 당황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 이를 견디는 자만이 연애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기다린다. 상대 여성에게 관대함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다.
텀을 주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최소 23주 또는 한 달에서 2달까지 기다려본다. 얼굴을 맞대고 만나야 한다. 카톡이나 전화가 의미가 없는 이유. 중요한 것은 카톡이나 전화 연락이 아니다. 바로 추억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만남이다. 연락의 빈도수는 중요하지 않다. 연락이 오지 않는가? 너무 상심하지 말자. 당신이 상대방을 원한다면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분명 연락이 안 온다면 좋지 못한 신호이다. 그래도 당신과 실제로 최소 1회 둘이서 만났다면 가능성이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심을 표현한다면 상대와 연애를 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왜일까? 최소 1번의 데이트를 즐겼다면 이는 강력한 호감 신호임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이성적인 호감이 없는 상대와 절대로 10일로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알겠는가? 당신과 10일로 만났다면 강력한 호감 신호로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일단 기다리고 다시 기회를 노려야 한다. 끈질기게 상대를 원한다는 일관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상대를 강력하게 원한다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저항이 심할수록 당신은 더 대담하고 자신감 있게 유혹해야 된다. 그래야 상대는 당신에게 몰입할 수 있다. 사귀고 싶은 이성의 감정이나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상대를 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설프게 유혹하려고 한다면 끝은 정해져 있다. 당신이 상대를 선택하고 얼마나 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가끔 관계를 맺다 보면 남사친, 여사친 문제가 불거진다. 여사친과 남사친과 10일 데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유사 연애를 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주변 관계가 엮여 있는지 봐야 한다. 남사친이나 여사친이 되는 이유는 학교나 동아리, 모임에서 만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다 같이 보다가 친해져서 따로 보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연애로 발전할 수 있는 신호이지만 누구 한 명이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는 이상 대부분 남사친, 여사친으로 남는 경우가 흔하다. 처음부터 친구로 못 받고 시작한 관계는 연애로 발전시키기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아예 몰랐다가 우연치 않게 첫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훨씬 빠르게 연애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집착, 구속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자. 그리고 상대에게 툭툭 일상을 공유하고 카톡을 길게 이어갈 필요도 없다. 그냥 당신이 관심이 식지 않았다는 점만 보여주면 된다. 그럼 상대는 계속해서 당신을 상상하고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 당신을 궁금해할 것이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거나 강요를 한다면 매력을 잃게 된다. 차분히 기다리면서 상대가 당신에게 끌려오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 만약에 상대가 당신과 만남을 기피한다면 깔끔하게 포기하면 된다. 2번 정도만 시도해보자. 또는 상대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유가 있어 당신과의 관계를 아예 포기한 것이다. 애인이 생겼다거나 강력한 호감 상대가 나타났을 경우가 높다. 이는 당신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기에 1~2달 동안 관심을 표현해도 아무런 반응도가 없다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른 이성을 찾는 것이 맞다. 이런 사람과는 연애하지 마세요. 피트, 밀당 해결법. 연애와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는 연애와 사랑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특별하게 분류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렘이 있어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꼭 성적으로 강하게 끌려야 사랑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연애는 그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으면서 만들어가는 인간관계의 하나의 형태일 뿐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픽업 아티스트의 관점으로 연애를 바라본다면 분명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픽업 기술이란 게 대부분 밀당을 한다거나 상대의 심리를 조종하는 가스라이팅 방법을 알려주는 수준이다. 만약 당신이 시간이 남아돌고 돈도 많으며 심심해 죽을 것 같다면 와이파이 형태로 필드에 나가 여성들의 번호를 따고 활동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원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여러 여성들과 또는 남성들과 만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진정 연애를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여자든 남자든 모두 사람이다. 극단적인 사상에 치우쳐 이분법적인 사고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랑을 쟁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 또는 여성은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왜 그럴까? 아무도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은 태생적으로 관계에 취약하다. 그래서 관계가 어떤 흐름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지 따로 배울 필요가 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 진화 심리학. 여성과 남성이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건 착각이다. 남자와 여자 모두 비슷한 가치를 염두에 두고 애인과 배우자를 선택한다. 그러나 인간의 진화에 따른 성선택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버스의 책 욕망의 진화라는 책에서 여성과 남성이 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상세하게 적혀 있다. 여성이 남성에게 원하는 걸 세 가지로 함축해 보자면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남성성이다. 높은 가치의 남성은 돈을 잘 벌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안전하게 지켜줄 남성성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남성은 거듭나야 하며 꾸준히 가치를 쌓아 올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욕망의 진화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에게 원하는 건 예쁜 외모와 어린 나이이다. 왜 그럴까? 나이가 어리고 외모가 예쁠수록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어린 여성은 남성에게 큰 가치로 보이게끔 진화되었다. 즉, 남성이 원하는 건 바로 여성성이다. 아이를 낳고 보살피는 여성성 그 자체가 귀중한 자원이라는 말이다. 여성은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증거이다. 하지만 여성 또한 나이와 외모라는 큰 장벽이 존재한다. 여성은 높은 가치의 남성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 높은 가치의 남성은 나쁜 남자일 확률이 높으므로 수동적인 방식으로는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 또한 언제든지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위에 열거한 남성과 여성의 짝짓기 전략과 진화 심리학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연애와 결혼은 평범한 사람에게 매우 어려워야 맞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애인과 배우자를 고르며 비슷한 가치관과 경제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산다. 이것이 현대인이 진화된 본능을 억누르고 환경에 적응한 사랑법이다. 인간은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생의 짝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쓰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인간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진정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여성 또한 경제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아졌다. 즉, 남성이 굳이 경제력을 갖추고 여성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본능적인 성 전략과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현대에 이르러 여성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높은 가치의 남성은 그 숫자가 훨씬 적어졌다. 이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다. 성선택에서도 빈부격차가 커진 것이다. 즉, 살아남기 위해서는 평균값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고 점수를 매겨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이다. 여성들 또한 이를 잘 알고 있다. 자신보다 뛰어난 남성은 숫자가 적고 경쟁자가 많으므로 적당히 자신보다 조금 나은 남성을 선택한다.
이는 남성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관계의 진정성.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성본능에 따른 선택지는 그 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못하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다. 인간은 언제나 답을 찾는 존재이다. 즉 본능을 억제하고 이성적 판단으로 애인과 배우자를 고르는 식으로 환경에 적응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남녀 불문하고 만나지 말아야 하는 이성이 존재한다. 바로 본능에 충실하며 밀당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외모와 설렘에만 이끌려 애인과 배우자를 선택하면 불행해질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뜻이다. 즉 당신은 자신만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골라야 하며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고르는 일에는 훨씬 더 까다롭고 신중해야 한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해당되는 기준이다. 상대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생활 습관과 패턴은 어떠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어설프게 밀당을 한다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된다. 사랑은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완성된다. 신뢰가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자신의 내면 세계와 일상은 숨기고 상대방의 의중만을 떠보거나 염탐을 하는 사람은 정상적이지 못하다. 상대가 호감을 보이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할 때도 당황하지 말고 당신이 차버려야 한다. 왜 그럴까? 호감 신호를 보이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은 당신을 착취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어장 속 물고기인 셈이다. 본질적인 관점으로 어장과 밀당을 살펴보자. 남녀가 상대에게 어장 관계를 만들고 밀당을 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상대의 심리를 장악해 착취하기 위해서다. 밀당과 어장을 통해 정신을 지배하면 착취를 하기 쉬워진다. 이는 이기적이며 1차원적인 욕망을 기반으로 한다. 어차피 상대는 착취 대상자가 많을 것이므로 당신이 없다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밀당을 하는 방식은 이러하다. 처음 당신과 만났을 때 강력한 호감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빠르게 친해진다. 당신에게 플러팅을 하며 어떻게든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당신의 감정이 요동쳤다면 1차 유혹은 완성이 된 것이다. 그리고 헤어졌을 때 연락이 되지 않고 유대를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당신을 밀어내며 안달나게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가 더욱 집착하게 만든다. 어떻게든 처음에 만났던 그 호감 신호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럴수록 상대가 설계해 놓은 함정에 빠져든다. 당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폐해지고 상대만을 기다린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명에게 작업을 쳐놓으면 심심할 때나 자원이 필요할 때 무작위로 착취가 가능하다. 밀당을 하고 어장을 치는 사람은 당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지도 유대를 쌓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당신을 그저 도구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 호감을 보였다가 일관성이 없이 밀어내는 행동을 보인다면 당신 또한 밀어내라.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당신에게 아예 관심이 없거나 변심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가치가 없으니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이성의 가짜 친구 역할은 그만두어야 한다. 여기서 진짜 친구와 어장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남자와 여자가 진짜 친구가 되려면 서로에게 동등한 태도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우정을 쌓는 것은 가치가 높다. 그러나 누군가 더 비용을 크게 부담하고 감정적으로 애쓴다면 심리적으로 한쪽이 지배당하고 있으면 어장관계이다. 만남에 있어서도 기브 앤 테이크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다면 건강한 친구 관계가 맞다. 그러나 유사 연애를 하면서 누군가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면 어장일 확률이 높다. 잘 구분하여 관계를 맺어야 한다. 결론이다.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멀리하자. 당신에게 감정적, 물질적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 당신은 본능을 내려놓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신뢰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요즘 세상에서 건강하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어이지는 유일한 길이다.